안녕하세요. 오늘 유튜브 촬영을 또 해볼 건데, 오늘이 11월 5일이죠. 수요일.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락을 했었잖아요. 뭐 어저께는 이제 미국 시장이 그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, 뭐 다우는 0.53%, 뭐 S&P 500은 1.75%, 그 1.17%,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, 이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거 다 아실 텐데,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도 급락을 했잖아요. 근데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마이클 버리라고 영화 그 이제 빅쇼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. 그 마이클 버리란 사람이 팔란티어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도 뭐 숏 포지션을 잡았다.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,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주, AI 뭐 이런 거 거품 꼈다. 사람들이 이제 버블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품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, 요런 그 마이클 버리가 숏 포지션 잡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랬는데,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제 이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어요. 근데 이제 뭐 코스피가 3,800 근처까지 막 갔다가 3,900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다가, 그래도 뭐 2.84%, 85% 정도 하락하고, 그래서 이제 4,000포인트에서 딱 턱걸이를 해서 마감을 했는데, 장중에 오전 뭐 12시 좀 근처에서 11시 뭐 그 12시 되기 전에 사이드카라는 게 나왔어요. 이게 너무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호가가 딱 정지가 되는 거죠. 5분 동안 프로그램으로 매도가, 선물 매도가 안 나오게끔 하는 건데, 이 정도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. 이제 이게 뭐 진정이 되면서 뭐 밑꼬리가 달리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 갖고, 그래서 이제 뭐 좀 올라오는 듯 하다가 4,000원 넘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죠. 근데 보니까 개인이 이제 막 주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, 그 개인이 매수한 만큼 2조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, 외국인이 그만큼 매도를 했어요. 2조 5천억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주식을 매도를 하고, 기관이 여기 매도에 참여를 했었어요. 근데 뭐 저는 이제 전문 방송을 다른 데서 뭐 이런 경제 채널 같은 데서 실제로 생방송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을 하고 싶진 않아요. 사실 뭐 제가 하는 일은 너무 다양해 갖고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, 일단 준비된 얘기가 이런 거라서, 또 관심이 요즘에 이런 거라서 그냥 일단 이런 거 얘기를 해봤는데, 이게 진짜 거품이 꺼지는 건지 거품의 징조가 꺼지는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거품이 꺼질 때는 사실 위험자산을 청산을 하고, 그리고 현금으로 이제 많이 다시 돌아오죠. 뭐 현금으로 많이 돌아올 때는 금 가격 같은 경우, 같은 거 많이 팔고, 주식 많이 팔고,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 가격이 많이 떨어질 텐데, 비트코인도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. 뭐 10만 불 같은 거 깨졌으니까. 근데 이런 얘기만 하고 싶진 않아요. 그래갖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, 거품이 꺼지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 폭락 얘기할 때, 뭐 마이클 버리가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 가지고 뭐돈 많이 벌었다, 영화로도 나왔고, 뭐 얼마나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허황됐었냐, 뭐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할 거고.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. 그분이 오늘 100만 유튜버가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오늘 잠깐 만났었어요. 그분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일단 거품이 꺼지는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, 그 얘기는 이제 마이클 버리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, 오늘 100만 유튜버 만나서 100만 유튜버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. 100만 유튜버가 누구냐면,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. 머니 트레이너나 그 돈줄남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, 이분이 이제 구독자 100만 딱 넘었다고 오늘 넘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주셔갖고,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100만이 넘었구나 이걸 딱 보고 만났어요.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, 제가 이제 전문 방송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. 경제 채널 같은데 되게 많이 나가고, 저는 뭐 글로벌 매크로 같은 거 되게 많이 설명하고, 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, 경제 동향 같은 거, 그리고 뭐 거시경제 동향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설명하고, 리포트들도 쓰고, 신문 기고도 많이 하고, 그리고 그 제가 주전공이 글로벌 매크로나 그런 그 동향이라면, 부전공이 주식 종목이에요. 근데 이제 주식 종목은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저는 그런 거 이제 내세워서 얘기하는 거는 좀 쑥스러운데,
뭐 일단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은 전문 방송에서 주식 종목이나 뭐 이제 산업 동향, 그러니까 업종 동향 같은 거 설명하고 이 업종이 좋다, 그 업종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간다, 뭐 얼마 정도가 제일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거. 전 사실 이런 거는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그래도 뭐 이게 직업 중에 하나니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100만 유튜버가 뭐라고 저한테 했냐면 반드시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. 유튜브를 해라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꼭 하라고 얘기하면서 방송에서 너 못하는 얘기 마음껏 해라.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 어떨 때는 뭐 좋은 얘기가 달리기도 하지만 제가 뭐 무슨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엄청 악플이 달리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좋게 얘기를 못 해요. 뭐 어떤 게 이제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뭐 이렇게 뭐 제가 들은 뒷얘기 같은 거, 뭐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들은 뒷얘기 같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방송에서 못하는 거 마음껏 해라. 뭐 비속어도 써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유튜브는 네 채널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. 그거 뭐 무슨 방송처럼 시간 맞춰서 할 필요도 없다. 그리고 뭐 제가 방송 같은 거 생방송 같은 거 늦어서 있었던 얘기 같은 거, 뭐 실제로 고객 상담하거나 자산 운용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되게 쉽게 얘기해라는 거. 굉장히 쉽게, 엄청 쉽게 얘기해라. 엄청 쉽게, 엄청 쉽게 얘기해라. 그런 얘기하고 유튜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전문 방송, 뭐 경제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캐릭터를 정해야 된대요.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캐릭터는 정해지는데 장타왕이 어떠냐? 장타왕이 뭐냐? 뭐 저는 단타 같은 거 적성이 좀 안 맞고 취미 안 맞는다 얘기하니까 그럼 장타로 넌 수익을 잘 내니까 장타로 수익이 뭐 지금 뭐 보통은 50에서 뭐 90%까지 수익이 나니까 장타왕으로 하는 건 어떠냐 뭐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골프 칠 때 거리 많이 나가니까 장타왕 그리고 또 뭐 시장을 잘 타니까 장타왕 이런 걸로 해라. 그냥 뭐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거 너무 회사명 자산 뭐 이런 거 관련된 회사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든 엉터리든 뭐 잘하든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.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어, 보통 유튜브 제가 방송에서 만났던 많은 아나운서나 앵커들도 유튜브를 하다가 뭐 한 10개, 20개 찍다 말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냥 하다 말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냥 하다 많은 사람이 될까봐 유튜브를 항상 주저하는데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. 뭐 저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세이라 자대로 하고 싶어요. 한 1000일 동안 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. 근데 이 100만 유튜버 이 형이 저한테 뭐 방송에서부터 하는 얘기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그냥 여기는 어차피 너 보고 싶은 사람들 온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캐릭터로 장타왕은 어떠냐? 뭐 이런 얘기를 했다. 이걸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. 일단 거품이 꺼지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거품이 꺼지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카산드라가 알죠? 이제 이 카산드라가 비극을 예언하는 예언가였죠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버리가 자기 X에 트위터죠. 올린 거예요. 이 트위터에 올린 거를 이제 그 블룸버그에 있는 신문 기사를 제가 펴왔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이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,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베어리시한 거, 그 엔비디아가 너무 주가가 높다, 이런 걸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. 처음은 아닌데 이걸 올리면서 13F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이런 펀드들은 이제 공시를 할 때 이 기술주들에 대해서 너무 주가가 높다, 이거 맛이 간다, 이거 반드시 주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면서 팔란티아하고 엔비디아에서 대해서 이제 숏 포지션,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, 주가가 내려갈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팔란티아 CEO가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열을 내면서 블룸버그랑 어저께 인터뷰를 했죠.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, be my guest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, 앞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다. 공매도가 뭐 기술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냈어요.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그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8.1%나 이제 어저께 주가가 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10% 넘게 빠졌죠, 어저께.
근데 팔란티어 주가가 빠지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서 엄청, 이 한국에도 왔었잖아요. 성수동에 팝업도 열고 이 사람이 나와서 막 화를 내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. 근데 이 마이클 볼이라는 이 사람,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요걸 가지고 한번 이제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 그냥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는 이게 버블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이 기업들, 이 사람이 지금 주가가 되게 높다고 얘기하는 이 기업들이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거 하고 계속 잘 맞추고 있나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게 아시다시피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CDS 투자라는 거를 했죠. 이게 그 파생 상품이죠. 그 크레딧 그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걸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버는 걸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서프라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신용 부도 수합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바로 벌었던 게 아니고 2년 반, 거의 3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투자를 이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불만을 제기를 많이 했다가 딱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 사람이 그때 벌었던 수익이 요 당시만 해서 2배 정도, 겨우 2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. 2년 반 정도 이 사람이 반대 포지션, 이 서프라임이라는 거, 이 부실 채권들에다가 이제 반대 포지션을 걸어서 그때 이제 고객들은 7억 달러 수익이 났고 본인은 이제 1,000억 달러.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 환율로 한 1,000억, 그러니까 1,000억 원 정도, 1억 달러니까 1,000억 좀 넘게, 그리고 고객들은 한 8,000억, 그러니까 7,000억 좀 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. 근데 이때 수익이 좀 나고 이거는 CDS는 그때 완전 청산시키지 않으면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맨 마지막, 그러니까 이게 이 CDS 포지션, 이 CDS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추정하기로는 한 4배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해요. 이게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라서. 근데 이 이후에도 이 사람이 뭐 2021년, 뭐 2023년, 2025년까지 뭐 올 초에도 계속 숏 포지션, 그러니까 이제 반대 공매도를 했었는데 뭐 트위터, 그러니까 X 같은 데도 하고 13F라는 공시에도 이 사람 자기는 뭐 이 주가가 너무 높다.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이거 너무 주가가 높다. 뭐 2021년에도 2023년에도 뭐 아크라는 그 이제 기술 주에 주로 투자하는 이 ETF에도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여러 번 뭐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반대 이거 주가 너무 높으니까 내려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투자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.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잘 알려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숏 포지션 공개된 숏 포지션에다가 투자했던 그 이렇게 공개를 했던 숏 포지션에 반대로 했으면 연 34%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. 요때 한번 크게 먹고 이후에는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계속 갔냐? 그건 아니